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한 대표가 취임한 한 달 새,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갈등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까지 정부와 여당이 파열음을 낸 걸 두고 여당 안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데 계속해서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 회의가 끝난 뒤 한덕수 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이번 갈등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도 민심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한 지 이제 막 한 달을 넘겼지만 한 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취임 직후엔 당 정책위의장 인선을 놓고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라는 뜻을 전했는데 한 대표가 이를 거절한 겁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놓고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고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불협화음이 정치적 결정을 두고 벌어진 건이라면 이번엔 아예 정책적 판단까지 엇갈렸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 정부 여당이 균열을 드러낸 만큼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여당 의원은 국민들은 불안한데 당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보기에 안타깝고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대통령 민생특보가 연봉이 3억이 넘는 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에 선임돼 논란입니다. 애초 민생특보로 임명됐을 때도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 특보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경력과 무관한 자리에 또 앉은 겁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연합자산관리 유암코는 지난달 주기환 전 대통령 민생특보를 상임감사에 선임했습니다. 유암코는 농협, 신한은행 등 8개 은행이 출자해 만든 준공기업입니다. 최근 공개된 상임감사직의 연봉은 3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주 전 특보는 검찰 수사관 시절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2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 도전했지만 비례대표 후순위 번호를 받자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사흘 만에 민생특보 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전특보를 임명했습니다. 유암코가 공개한 주전특보의 이력은 검찰 수사관과 대통령 민생특보 등입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관리란 상임감사의 주 업무와는 무관한 경력입니다. 유암코는 주전특보 선임 배경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추천이 오면 진행된다고만 밝혔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이번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주 전 특보의 아들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취임 초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 가상자산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습격을 당한 대표는 고객들을 속이며 1조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4분쯤 법정 안에서 50대 남성이 피고인 자리에 앉아있던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을 찔린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23년 6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16,000여 명에게 1조 4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씨 등 경영진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저 감식반 와서 감식하고 갔어요. 이제 청소해야죠. 한중에 그냥 이렇게 대격하신 거예요. 경찰은 50대 남성이 날과 손잡이를 합쳐 20cm의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재판 중에 이 씨의 목을 찌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려면 검색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보통 흉기 등은 걸러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걸러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게.
저도 그 경위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좀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오토바이를 즐기는 바이크족이 경기 포천에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는 직선 도로가 있다며 포천의 아우토반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속 240km로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출발합니다. 10여 초 만에 속도계는 시속 190km를 넘깁니다. 그러다 오른쪽 옹벽을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뒷자리에 탔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5월 사고가 난 이 도로, 오토바이 마니아 사이에선 포천 아우토반으로 불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속 70km를 넘어서는 안 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 뒤쪽으로는 직선 도로에 신호도 없다 보니 시속 200km 넘게 달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30분가량 도로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고가 오토바이들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내가 보기에도 오토바이가 탐날 정도로 좋은 오토바이들이야. 보통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엄청나요. 소리가 아주 막. 약간 내리막길 구간이 좀 많아가지고 또 전방에서 보면은 시야가 딱 뚫려 있습니다. 이번에 후면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도 도입을 해서 마니아들은 성지순례처럼 이곳을 찾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나도 가겠다는 댓글이 줄을 잇습니다. 집중 단속을 벌인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입건했습니다. 시속 160km는 기본, 최고 240km까지 달린 사람도 있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들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영상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추억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